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아침이나 점심에 커피 한 잔씩 마시는 건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인데요. 커피는 많이 마시는 게 건강에 좋을까요? 아니면 적게 마실수록 좋은 걸까요?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저만 해도 하루에 커피를 한 3잔 정도는 마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하루에 커피를 3잔에서 5잔 정도 마시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한 7년 정도는 더 산다. 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더 많이 마시게 됐는데 이게 뭐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하버드대 공공보건대학원의 이 연구팀 연구 결과인데요. 네. 이 연구팀은 남녀 20만 명을 대상으로 30년에 걸쳐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하루 커피 3잔에서 5잔을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년에서 최대 7년 정도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네. 또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은 10%, 또 파킨슨병이나 치매로 숨질 확률은 최대 37%까지 낮추고 자살 가능성도 36% 정도 낮췄다고 합니다. 또 당뇨병, 뇌졸중으로 따른 이 조기 사망률도 줄어들었지만 이 암 예방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디카페인 커피에서도 같은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커피의 효능은 카페인이 아니라 커피콩 자체의 효능이라고 연구진이 설명했습니다. 이 커피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기능을 높여주고요. 또 체내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건데요. 하지만 연구팀은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했고 또 설탕과 크림을 뺀 원두 커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흡연을 하거나 또 설탕, 커피, 지방 등이 들어있는 커피의 긍정적인 효과를 없앨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 커피를 3잔 미만으로 마시거나 또 5잔 넘게 마시는 경우에는 수면과 특별한 이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게 하버드에서 나온 연구 결과라는 말씀이신데 네. 제가 듣기에는 국내에서도 이런 비슷한 연구를 해서 사망 확률을 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고려대 연구팀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했는데 결과 역시 비슷했습니다. 네. 그 커피를 하루에 3잔 정도 마시면 사망 위험률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안산과 안성시에 사는 40세에서 69세의 남녀 한 8천여 명을 대상으로 12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 연구 결과를 보면요. 하루에 커피를 한 잔도 마시지 않는 사람의 사망 위험률을 1로 봤을 때 하루에 2잔 미만으로 마시면 0.89, 또 3잔 미만으로 마시면 0.88이었는데요. 3잔 이상 마시는 사람의 사망 위험은 0.52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에 3잔 정도 이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을 147mg 정도 마시게 되는데요. 네. 이는 성인이 하루 카페인의 섭취 제한량인 400mg보다도 굉장히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또 안전하고요. 예. 또 커피를 하루에 3잔 정도 마시는 사람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24%, 또 11% 정도인 데 반해서 한 잔도 안 마신 사람은 각각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요. 35%, 15%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적으로 봤을 때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건강에 좋은 결과들이 있었다는 건 커피를 마시는 게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물론 지금까지 연구가 네. 이 커피를 하루에 3잔 정도, 또 3잔 이상 정도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렇게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좋다라고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이 고려대 연구팀도 이 커피가 수면을 방해한다는 사실과 또 수면 장애를 겪는 사람은 커피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는 사실도 같이 밝혀냈는데요. 우선 커피를 하루에 3잔 이상 마시는 사람이 코골이나 이 수면 무호흡 등 수면 장애를 겪는 비율이 한 잔 미만을 마시는 사람보다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네. 또 수면 장애를 원래 이미 겪고 있는 경우에 간헐적으로 산소 공급 부족 현상 같은 게 일어나기 때문에 네. 커피를 많이 마셔도 커피가 가지고 있는 좋은 효과인 사망 위험률을 줄이지 못한다고 하고요. 제가 좀 기억하기로는 사실 저도 커피를 마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예전까지만 해도 커피는 마시면 좀 건강에 해롭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차피 좋아하지 않는데 뭐하러 먹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예전에는 이렇게 바뀐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땠나요? 네, 그렇죠. 이 아무래도 과거에는 커피를 많이 마시면 뭐 네. 심장이 뛴다 이런 네. 것들 뭐 그리고 또 혈압이 올라가고 이렇게 돼서 이제 커피는 좀 마시면 좋지 않다 이랬잖아요. 세계 보건기구 WHO 역시 이 커피를 발암 물질로 규명을 했는데요. 네. 이 커피 속에 그 포름 알데히드라는 발암 물질이 들어 있는데 그게 이 방광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네. 발암 물질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또 커피가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수면 장애로 인한 우울증이나 골다공증에 걸린 위험도 높아지게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건강에 좋은 수명 연장이 좀 일어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지만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안 좋은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효과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다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런 이유는 뭔가요? 네, 이거 아무래도 커피 속에 들어있는 이 카페인을 얼마나 잘 분해하느냐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인데요. 네. 이 평소 커피를 얼마나 자주 또 많이 마시는지에 따라서 커피가 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겁니다. 이 커피가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데에는 커피 속에 든 폴리페놀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은 광합성을 하는 식물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물질입니다. 네. 때문에 각종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네. 또 염증을 감소시키고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의 손상도 억제시켜서 커피를 적당히 마시면 치매 예방에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 네. 이 카페인도 이 적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기 때문에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드는데요. 이때 일시적으로 졸음을 쫓게 하고 정신을 맑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커피가 독이 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카페인 분해 능력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많은 카페인을 섭취하면 커피가 이제 몸에는 독이 되는데요. 네. 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카페인을 몸속에서 분해하는 데는 평균 한 5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짧은 시간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거나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나흘 정도 이 카페인을 분해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요, 이 체내의 칼슘 흡수를 막게 되고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만들기 네. 때문에 이 칼슘이 체뼈로 가지 못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뼈에 칼슘과 같은 무기질이 쌓여야 하는 청소년기에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면 아무래도 키가 제대로 크지 않아서 크지 않고요. 또 뼈가 부실해지기 때문에 키가 크더라도 성인이 된 뒤에 골다공증에 또 걸릴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임산부의 경우,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뼈가 자라게 되죠. 그리고 또 청소년기의 경우, 또 폐경기에 맞은 여성의 경우에는 너무 많은 카페인을 섭취하면 이 커피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에게 어느 정도가 맞는지를 좀 체크를 하고 먹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왕 커피 마시는데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이 앞서 커피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던 연구들의 공통점을 좀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 모두 설탕이나 크림을 뺀 블랙커피, 그러니까 원두커피로만 실험을 했습니다. 예. 이 한국 사람들이 사실 가장 많이 마시는 믹스커피나 또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이 대부분의 제조음료들에는 이 크림이나 설탕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당분의 함량, 또 지방의 함량이 굉장히 높은데요. 예. 이 커피를 통해 불필요한 열량이나 당분을 섭취하게 되면요, 오히려 비만을 유발하거나 또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흔히 마시는 이 아메리카노의 열량을 가장 많이 마시는 톨 사이즈로 기준으로 보면요, 한 5에서 10칼로리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시럽을 한번 넣으면 300칼로리까지 올라가고요. 또 휘핑크림을 올리는 일반적인 커피 제조 음료는 400칼로리가 넘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이 앞선 연구 성과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려면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또 아침 일찍부터 커피를 너무 일찍부터 마시면 카페인에 대한 내성이 많이 생기게 되고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이 호르몬들이 뇌에서 분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커피는 10시 이후나 오전 10시 이후나 오후 2시에서 5시 경우에 마시는 것이 조금 더 좋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즐겨 마시고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는 따뜻한 커피를 또 여름엔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마시는데 잘 기억해두고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해 1인당 커피 소비량은 484잔, 일주일에 10잔 정도 마신다는 건데 커피를 밥이나 김치보다도 자주 먹어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 1위로 커피가 꼽혔다고 합니다. 기호식품에서 이제는 매일 마시는 음료이자 한국인이 사랑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은 커피. 각자의 체질을 잘 파악한다면 건강에 좋은 약도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뉴스 속 날씨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